시간의 거대한 물줄기 속에 사는 작은 존재인 우리는 흘러가는 시간에 각자의 음표를 찍으며 살고 있다. 즉흥 연주를 하는 재즈 음악가처럼 자신의 템포에 맞춰 각자에게 의미 있고 독특한 형태로 인생을 만들어 나간다. 모두 나름의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자기 속도와 방향을 알아간다. 자신에게 실망하기도 했다가 반성하고 토닥이고 다시 다짐하기를 반복하면서 삶의 균형을 잡아간다. 이 곡의 지휘자이자 연주자는 우리 자신이다. 오늘 해금서가 콘서트의 세 번째 주인공인데요. 알로항 융님, 정혜윤님 소개하겠습니다. 정혜윤이라는 이름보다 귀여운 알로하 융이라고 네. 오늘 부를게요. 네. 융님에 대해서 굉장히 덕질을 했어요, 한동안. 그래서 유튜브도 막 다 찾아보고 책도 다 읽어보고 하면서 융님의 세계에 푹 빠져 있었는데요. 이 책을 읽으면서 그러면은 융님은 마케터이자 작가라고 소개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작가는 알겠는데 마케터의 일이 정확하게 뭘까요? 다양한 마케팅 일들을 해왔지만 결국에는 되게 그 분야가 많이 있어요. 그냥 광고 돌리는 그런 것도 있고 뭐 데이터를 보는 숫자를 보는 마케팅도 있는데 저는 마케터가 사실 스토리텔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이야기를 발굴하고 브랜드 이야기를 듣고 좋아해줄 사람들에게 연결을 하고 그 이야기를 전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서 사실 계속 할 것 같아요. 그 이야기를 전달한다는 그 맥락이 되게 좋더라고요. 여러 가지 마케팅을 하지만 DMZ 페스티벌 홍보 마케터로서도 지금 많이 활동하시잖아요. 거기에 되게 멋진 카피를 맞아요. 쓰셨던 네. 뭐였죠? 그 카피가? 서로에게 선을 긋기 전에 함께 춤을 추자라는 카피를 썼는데 이제 음악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이태원에서 많이 놀았어요. 그래서 그 LP바 골목이라는 LP바가 있었는데 여기에서 알게 된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그 LP바에서 바텐더를 하던 언니가 있었는데 그 언니가 DMZ 피스트레인의 이사예요. 그래서 계속 이제 음악을 좋아하는 분들이 모이는 곳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런 세팅에서 친구가 됐고 이제 라인업을 다 꾸리는 이제 이사님이 DMZ 피스트레인의 이제 감독님이랑 두 번째 해 만들게 됐을 때 여러 사람들을 섭외를 해서 음악과 평화를 주제로 에세이를 써달라고 했었어요. 근데 저희는 이제 친구니까 제가 꾸준히 글을 쓰는 걸 알고 있었어가지고 저한테 이제 이 기회를 줘본 거죠. 제가 그때 그 글래스톤베리라는 영국에 있는 페스티벌을 갔다 와서 저는 너무 큰 평화를 느꼈었거든요. 너무 사람이 많은데 이런 게 되게 동적인 평화구나 라는 걸 느껴서 그 경험에 대해서 쓰고 에세이 제목으로 붙였던 게 서로에게 선을 긋기 전에 함께 춤을 추자 였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드리고 그 DMZ 페스티벌에서 이 제목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이거를 우리 슬로건으로 하고 싶다. 그래서 저한테 추가 비용을 더 주고 이걸 우리 슬로건으로 써도 되겠냐라고 해서 저는 너무 영광인 거예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페스티벌이거든요. 진짜 거기가 좀 달라요. 거기 가면은 일단 그 DMZ에서 하다 보니까 북한 근처에서 한다는 그런 특수성도 있는데 철원 국민들한테는 행사가 무료예요. 그리고 그 시기에 군인들이 휴가를 나와요. 그래서 뭐 남녀노소 애기들도 되게 많이 오고 군인들 막 다 섞여가지고 막 어르신들 춤추고 있고 애기들 분수대에서 물 맞으면 춤추고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정말 아끼는 페스티벌이고 그때 인연으로 이제 제가 프리랜서로 독립하고 나서 여기서 같이 마케팅을 해보자는 기회를 주셔가지고 2022년부터 지금 3년째 마케팅 파트너로 같이 일하고 있어요. 정말 자기가 사랑하는 그런 어떤 거를 정말 잘 포착하고 그걸 향해서 가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진짜 사랑하는 거를 막 우연히 만나게 되는 행운을 되게 많이 만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걸 여기 계신 분들한테 비결을 좀 나눠주세요. 근데 그 비결? 근데 저는 이게 뭐 대단할 필요가 없고 그냥 누구나 다 내가 딱 그 시간을 되게 즐기게 되는 뭔가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이 책을 쓰면서 그 순간들을 거슬러 올라가 본 건데 제가 H.O.T를 엄청 좋아했었어요. 디깅하는 능력 같은 게 그때 많이 생겼다고 생각이 드는 게 막 팬카페 가입해서 그런 활동하고
하고 이런 게 그냥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안에서 생기는 문화 같은 게 그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된 거 같아요. 네. 처음에는 저도 궁금하고 잘 모르니까 저는 검색하는 게 되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예를 들면은 제가 다프트 펑크를 되게 좋아해요. 그때 좋아할 때 이제 다프트 펑크 검색하면은 뭐 감독들이 나와요. 근데 막 미셸 공드리도 나오고 스파이크 존즈도 나오고. 근데 이제 나중에 이 사람들의 영화가 아, 이 감독이었구나 이런 우연의 순간들을 만날 때 저는 그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좋아하는 마음을 잘 따라가고 그걸 적극적으로 실행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 책 안에서 보면은 연결, 공존, 연대 이런 단어들이 되게 자주 나오더라고요. 네. 공존의 가치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열린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을까? 그게 되게 엄청 멋지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여기 그 169페이지에 보면은 나를 찾고 가장 나다운 방식으로 사는 것이 점점 중요해지는 시대라고 하지만 타인과의 의미 있는 연결이 빠진다면 아무리 나답게 산다고 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나는 나만의 세상에 고립된 채로 행복할 자신이 없다. 세상은 나 혼자만 살아가는 곳이 아니니까.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그래 나도 친구 많고 싶고 연결되고 싶은데 뭔가 고립되어 있다. 근데 그 고립을 깨고 나갈 용기는 없고 내가 뭘 좋아하는지 취향, 방향성 이런 거 잘 모르겠다 하는 분들 있을 것 같아요. 여기 계신가요? 그런 분들 혹시? 그러면은 어떤 그 해결책을 줄 수 있을까요? 어쨌든 이 세상이 혼자 사는 세상은 아니잖아요. 결국에는 나를 먼저 중심에 두고 내가 뭐 온전하게 건강해지고 이런 건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사실 저는 사람들이 다 이타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기적이라고 해도 사실 진짜 사람들이 제일 뿌듯하고 즐거움을 느낄 때는 내가 누군가한테 뭔가를 줬을 때 진짜 기쁨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냥 제 주변 사람들 봐도 그렇고 꼭 다 막 내 거 막 이렇게 해서 느끼는 즐거움보다 내가 뭔가를 누군가한테 내줬을 때 더 즐거워한다고 저는 믿는 사람이고 이제 그런 모습을 너무 많이 보다 보니까 그냥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나답게 사는 게 중요한데 그렇게 함으로써 사실 이게 누군가한테도 나눌 수 있게 되면은 그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그게 만약에 내가 진짜 그렇게 사람들 많이 만나고 이러면 너무 기가 빨리는 사람이다 이러면은 전 나눌 수 있는 방법이 요즘에 너무 많은 것 같은 게 그냥 이런 나의 상태를 글로만 써도 나와 비슷한 누군가나 이런 감정 때문에 힘들어하는 누군가도 아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저 사람도 저런 감정을 느끼구나 하고 또 연결되는 게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방식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육님께서 이 책을 가장 아낀다고 하셨는데 그 중에 음악이라는 가치에 대해서 여기 너무 아름다운 문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낭독을 해주시면 제가 육님께 연주를 한 곡 선물하겠습니다. 와. 네. 여기 어떤 부분이었냐면요. 199페이지에 있었어요. 음악가 옆에서 영광이에요. 네. 그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음악은 시간에 새겨진 예술이다. 시간이 없으면 음악도 없다. 시간이 흘러야만 존재할 수 있는 음악은 유한함 속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 같다. 과거의 누군가 혹은 동시대를 살아가는 누군가가 우주적인 언어로 건네는 선물. 가볍지만 깊고 작지만 커다란 선물. 시간의 거대한 물줄기 속에 사는 작은 존재인 우리는 흘러가는 시간에 각자의 음표를 찍으며 살고 있다. 즉흥 연주를 하는 재즈 음악가처럼 자신의 템포에 맞춰 각자에게 의미 있고 독특한 형태로 인생을 만들어 나간다. 알레그로 빠르게 쳤다가 아다지오 침착하게 느리게 쳤다가 파쇼나토 열정적으로 치기도 하고 비바체 발랄하게 빠르게 치기도 한다. 때로는 몇 마디의 긴 쉼표를 찍는다. 모두 나름의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자기 속도와 방향을 알아간다. 자신에게 실망하기도 했다가 반성하고 토닥이고 다시 다짐하기를 반복하면서 삶의 균형을 잡아간다. 이 곡의 지휘자이자 연주자는 우리 자신이다. 너무 마지막 문장이 좋았습니다. 이 곡의 연주자이자 지휘자는 바로 나 자신이다 라는 점이 좋았고요. 저는 좀 육님이 존재에 대한 성찰이 계속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라는 책을 되게 사랑한다고 하셨잖아요. 제가 칼 세이건 글에서 엄청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저 여기 타투도
창백한 푸른 점이라는 칼세이건의 글이 있어요. 보이저호 처음으로 이제 태양계 밖으로 벗어난 우주선이 이제 지구랑 교신이 끊기기 직전에 고개를 돌려서 지구를 찍은 사진이 이 까만 화면에 딱 창백한 푸른 점 하나가 찍혀 있어요. 그래서 그 사진을 보고 이제 칼세이건이 한 얘기가 있는데 저 파란 점 하나에 한 지점을 차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 얼마나 많이 싸우고 막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근데 그 관점이 되게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되게 난 우주 속의 먼지야 이 생각을 이게 뭐 되게 이상하게 위로가 될 때가 있잖아요. 저도요. 막 특히 공감 우울할 가요. 때 그쵸? 나 연주에 대한 압박감이 너무 심해. 난 먼지다. 얘도 먼지다. 진정해. 이렇게 많이 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제가 되게 영향을 많이 받았다 보니까 좀 저는 그 마케팅에 있어서도 칼세이건이 진짜 훌륭한 마케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이 보이저호를 쏠 때 천문학자들이나 관심 있어야지 솔직히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관심 없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칼세이건이 어떤 일을 했냐면요. 거기에 이제 황금색 LP판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 LP판에 지구의 소리를 담아요. 이 LP판은 이 보이저호가 언젠가 지구가 멸망하고 나서도 이 우주선은 살아서 계속 나갈 텐데 그럼 언젠가 외계인이 이 우주선을 발견을 하면 이 황금 LP판에 지구인에 대한 기록이 있을 거다라고 해서 뭐 음악가들 뭐 비틀즈 노래도 넣고 그리고 전 세계 나라 언어로 어린이들이 안녕하세요라고 말하는 것도 녹음하고 동물들 소리도 녹음하고 그래서 그 황금 LP판을 이제 부착을 해서 그 스토리를 말하는 순간 사람들이 우와 역시 그 스토리텔링의 네. 힘이네요. 그래서 갑자기 이제 투자 받고 이렇게 보내게 된 이야기를 제가 보면서 와 진짜 천재적인 마케터다. 그래서 저는 칼세이건한테서 진짜 여러 가지 의미로 영향을 되게 많이 받았고 그래서 타투를 새긴 거예요. 그 관점이 좀 도움이 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너무 좋습니다. 저는 융님 이 책 안에서 꿈이라는 단어가 되게 많이 나왔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 201쪽에 보면 여기 융님이 여기 한 문단을 읽어주시겠어요? 201페이지에 있는 글이었습니다. 목표보다는 과정 자체를 중요시하게 되며 삶도 꿈도 동사로 채우자는 생각을 하게 됐다. 마케터나 작가처럼 명사나 단어로 꿈을 꾸면 그 일을 이뤘을 때 꿈이 끝나버리지만 동사와 문장으로 꿈을 꾸면 내가 원하던 모습을 이룬 후에도 계속해서 꿈꿀 수 있다. 끝을 향해 달려가는 목표가 아니라 마음만 먹으면 지금 당장이라도 이룰 수 있는 과정을 담고 있어서 좋다. 그 과정이라는 것과 동사로 표현하는 꿈이라는 게 되게 재밌었어요. 저는 오는 길에 좀 그렇다면 나는 뭐라고 할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융님은 그렇다면은 그 꿈을 동사로 표현한다면 뭐라고 저 할 수 있어요. 있을까요? 저 최근에 이제 데스커 라운지에서도 강연하면서 제가 발견한 좀 제가 되고 싶은 지속하고 싶은 모습인데 저는 그 누군가의 반짝거림을 발견하고 확장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마케팅도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게 너무 좋은데 아직 사람들이 모르고 있을 때 저는 얘가 반짝거리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발견해서 연결하고 확장하는 일을 제가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제일 뿌듯함을 느끼는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시적인 마케터입니다. 너무 멋있어요. 나는 열쇠를 모으는 사람이라는 상상을 한다. 인생이라는 여정에서 나는 좋아하는 마음을 모으는 콜렉터인 것이다. 나는 퀘스트를 하나씩 깨듯이 그 열쇠를 모으는 과정 자체를 즐기게 됐다. 재미와 멋을 찾아간 순간들이 마치 의도했던 것처럼 선으로 또 면으로 연결되기 시작했다. 라고 하셨어요. 저는 융님이 되게 직관력이 좋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마음이 흐르는 대로 움직이는 용기와 추진력을 다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또 계산하지 않고 좋아하는 것을 따라가는 순수함이 되게 좋은 인연들을 가져다 주는 그런 기회의 문을 열어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열쇠를 지금 모으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네. 자기만의 열쇠를 모으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근데 이게 그냥 저 열쇠가 될 줄 몰랐고 그러니까 제가 그 페스티벌 찾아다닌 게 이게 나중에 내 일로 다 연결이 돼서 도움이 될 거야. 난 이걸로 뭐 언젠가 뭘 할 거야. 이게 아니라 그냥 진짜 거기 무대 앞에
앞에 있는 그 순간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간 거거든요. 같이 떼창하고 춤추고 노래하고 이거 자체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 계산하지 않은 게 그게 저한테 이미 그 계산이 끝난 거였어요. 저는 이만큼이 다 채워져 있는 상태인데 이게 되게 의외의 지점에서 도움이 되는 순간들을 일하면서 운이 좋게도 맞닥뜨리다 보니까 아 이게 특히 요즘 세상은 그냥 내가 뭔가 그렇게 깊이 파고든 게 있으면 그거 자체가 되게 강점이 될 수 있는 시대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렇게 좋아하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힘과 또 유튜브 들어가 보면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아시겠죠? 못한지 오래됐죠. 그 컨텐츠 하나하나를 만들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게 엄청난 수고와 노력과 부지런함, 치열함이 있어야 가능한 것들이거든요. 또 인터뷰 프로그램이 많고 그러니까 뭐 자막 하나, 뭐 이렇게 편집한 거, 썸네일 이런 것들 보면은 그 육님이 단지 뭐 좋아하는 거를 따라갔어요 라고 말하기에는 그 아래에 너무 그 치열함이 있다라는 것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Q&A 시간으로 넘어가 볼까요? 아 좋아요. 좋아하는 일하고 그냥 일 있잖아요. 그거의 그 경계를 잘 모르겠다. 좋아서 내가 하고 싶어서 시작한 일인데 사실 나중에 일같이 느껴질 수도 있고 일인데 좋아하게 될 수도 있는데 혹시 그 경계를 어떻게 나누는지. 그 워크라이프 밸런스라는 말을 되게 많이 썼었잖아요. 근데 저도 작년에 처음 듣게 됐던 말이 워크라이프 블렌딩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저도 특히 이제 프리랜서로 나오고 나서는 제가 좋아하는 일이랑 삶이랑 놀이랑 이게 명확하게 좀 구분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경계에 있는 일이 되게 많아졌고 뭐 예를 들면은 저는 이제 음악 들으면서 글 쓰는 거를 좋아하다 보니까 그냥 그게 저의 습관이었어요. 이걸로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해 본 적도 없었고 근데 제가 음악을 들으면서 글 쓰는 모임 같은 거를 꾸준히 했었어요. 그래서 사실 여기 계신 현탁님이 그렇게 만나게 된 친구인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거는 저한테 일이자 삶이기도 하고 놀이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굳이 구분을 지으려고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단점이라면은 어떻게 생각하면 일을 너무 많이 한다. 그 프리랜서 장단점 물어보시는 분들 많은데 제 친구가 저한테 장점 어디서든 일한다. 단점 어디서든 일한다. 이렇게 이게 좋기는 한데 그게 단점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장점일 수도 있고 단점일 수도 있는 그게 좀 공감이 가더라고요. 그런 걸 어떻게 이겨내나요? 약간 휴식이었는데 휴식이 아니고 일이 되면 어떻게 보면 제 휴식에 이르는 거잖아요. 그러면 되게 무기력증이 빨리 오더라고요. 난 이거 하면서 했는데 이제 이게 다 일같이 느껴지고 다 하기 싫어지고 이런 거를 좀 어떻게 극복했는지. 그래서 저는 제가 하는 몇 가지 일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일단 그렇게 균형이 무너졌다는 거를 아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한 번씩 무너지긴 하는 것 같거든요.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마감일이 너무 몰려서 좀 잠을 포기하고 이때는 계속 내가 달려서 하거나 막 이런 순간들도 있고 그리고 그냥 마음이 좀 지칠 때도 있는데 그럴 때는 또 제가 뭘 하면은 좀 회복되는지를 지금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리추얼이 내가 나한테 선물하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예를 들면은 식물에 물 줄 때 일주일에 한 번씩 음악 틀고 식물에 물을 주거나 아니면 진짜 그냥 저는 집안일을 해도 약간 조금 회복되는 게 있어요. 제가 마음이 좀 정리가 안 되면 집이 어질러지는데 그때 좀 쫙 정리를 하면 그래도 조금 나아지는 게 있고 그리고 엄마 집으로 도망갈 때도 있어요. 그냥 엄마 집에 가서 계속 누워있고 막 얘기하고 맛있는 밥 먹고 이런 식으로 좀 회복할 수 있는 시간들을 저도 다시 찾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평온한 상태를 유지하고 싶지만 이 안에서도 계속 이렇게 흔들리는 순간들이 있는데 기울어지면은 다시 이쪽에 있는 좀 내가 쉴 수 있는 일들을 해서 좀 맞춰주고 이런 식으로 저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네. 저한테 불안하지 않냐는 질문하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게 제가 제일 처음에 쓴 책이 퇴사는 여행이라는 책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제목을 붙였던 이유가 제가 10년 동안 회사를 6군데를 다닌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많이 옮겨 다녔으니까 저는 제가 되게 방황을 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계속 한 곳에 저는 오래 있고 싶었는데 만족을 못하고 여기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고 또 다른 데로 갔다가 막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되게 자기 부정도 많이 하고 그때 제가 들었던 말들이 너 이거 이력서에 아무것도 못 쓴다. 너 지금 1년 이거 다 못 쓰고 뭐 이런 식으로만 되게 무서운 말들을 많이 들었었고 뭐 어쩌려 그러냐 이런 얘기들도 들었었는데 근데도 계속 여기 남아있는 게 괴로워가지고 계속 옮기는 선택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다시 불안해서 막 여기저기 이력서 내서 회사도 또 다시 들어가 보고 막 이런 게 쌓이다 보니까 그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제가 좀 알게 된 것들도 있고 저의 불안이랑 같이 사는 방법을 좀 알게 된 게 있는 것 같거든요. 제일 큰 전환점이 되어 주었던 시기가 2017년이에요. 그때 제가 회사를 아예 그만두고 1년 동안 쉬었어요. 근데 그 1년을 쉬기까지의 결정이 쉽지가 않았어요. 회사를 나와서도 불안하니까 카페에서 알바하고, 그러니까 돈을 안 버는 그 상태로 제가 있는 게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일을 계속 했으니까 통장에 쌓아놓은 돈도 뭐 많진 않아도 내가 3개월 생존할 만큼은 있고 괜찮았음에도 불구하고 막 나는 언제 모험을 해보고 싶어. 나는 여행을 떠나고 싶어. 이런 생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제가 너무 불안하니까 카페에서 알바하면서 돈 벌고 여행을 가는데 퇴사했잖아요. 배낭여행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은 있는데 그 캄보디아를 갔는데 3박 5일로 갔어요. 다시 카페에 나가야 돼서. 그래서 캄보디아에서 내 배낭 메고 호스텔에 갔는데 호스텔에 가니까 전 세계에서 모인 퇴사자들이 있는 거예요. 다 퇴사했대요. 그래서 막 다 하이파이브 하고 막 난 어디서 왔어. 막 나도 그만뒀어. 막 하이파이브 하고 너 이제 어디 가냐. 뭐 다들 어디 간대요. 근데 저는 다시 한국에 간다 라고 하니까 너 언제 왔어? 라고 해서 나 이틀 전에 왔어. 근데 3일 후에 다시 한국에 간다고 하니까 왜? 이러는 거예요. 너 회사 관뒀다며? 라고 하는데 제가 거기서 충격받았어요. 뭐 맞네? 나 왜 이러고 있지? 라는 생각을 엄청 많이 한 거예요. 나를 맡고 있는 게 뭐지? 라고 생각을 하니까 사실 그냥 제 불안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깨닫고 나서 제가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결심을 했어요. 나 바로 다시 나오자. 그냥 다 관두고 진짜 해보자. 그냥 내가 해보고 싶었던 거 다 해보자를 그때 결심을 하고 1년 후에 죽으면 어떻게 할래? 라는 질문을 저한테 던졌어요. 그러니까는 제가 해보고 싶은 게 세계 여행하고 글 쓰고 책을 내고 싶다는 생각을 그때 처음 해가지고 그때 쓴 책으로 독립출판으로 냈던 게 기성출판으로 이어진 게 저의 첫 책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작은 성공의 경험 같은 게 쌓이다 보니까 좀 행동력이 조금씩 빨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독립하기까지 되게 사람들은 제가 엄청 용기 있어서 한 번에 딱 됐다고 생각하는데 진짜 고민을 너무 많이 해서 저는 그 고민의 기간이 엄청 길었던 게 저의 강점이 된 것 같거든요. 저는 실패를 너무 많이 했다고 생각했어요. 이 회사 들어갈 때 이번에는 난 찾았겠지 했는데 또 뭔가 아니었고 나와서도 처음에 그냥 기약 없이 나왔을 때 3개월 동안 제가 하려고 했던 게 진짜 다 안 됐어요. 저의 뭐 능력이나 뭐 마인드나 이런 게 충분히 단단하지 않았는데 그냥 좀 어떻게 생각하면 무모하게 나왔다가 다시 회사 들어가서 또 쌓고 막 이런 시기도 있었고 그래서 그 2017년에 뭔가 도전해봤는데 되게 의외의 좋은 일들이 생기는 거를 제가 경험하기도 하고 너무 다양한 사람을 많이 만났거든요. 해외는 진짜 6개월 일하고 6개월 쉬는 사람들도 있고 이제 그런 여행자들을 만나다 보니까 일에 대한 제 고정관념이 완전 깨져가지고 어떻게 살고 싶은지에 대한 것들이 그 해에 엄청 많이 확립이 된 것 같아요. 그러면은 다음 질문 있으실까요? 네. 제가 처음으로 알게 된 게 자취남 네. 집 소개하시는 네. 자취남의 네. 콘텐츠를 수백 개를 다 봤는데 오. 그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집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래서 집 진짜 독특하다 이 느낌이었는데 그렇게 이제 집을 꾸미시는 일이 마케터나 크리에이터로서 어떻게 영감을 주는 일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 집에 너무 고마운 게 저는 융지트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제 별명이 융이니까 여기 아지트를 합쳐서 융지트라고 부르는데 원래 제가 되게 오랫동안 사귀었던 사람이 있었는데 너무 장기 연애를 하고 헤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제 뭐 내년에 이 사람이랑 같이 살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헤어지니까 갑자기 어떡하지? 내 세상이 끝난 것 같은 진짜 세상이 무너졌어요. 관계도 다 바뀌고 세상이 무너진 상태에서
독립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집에서 독립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얻은 집이었거든요. 이제 사람들이 나중에 얘기하는 게 제가 한풀이를 하듯이 집을 꾸몄대요. 제 옆에 있는 사람들에 의하면. 근데 실제로 그때는 제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왜냐면 너무 오랫동안 거의 일부처럼 붙어 다녔던 사람이 갑자기 인생에서 없어지니까 내가 이걸 좋아하는 게 얘가 좋아해서 내가 좋아한 건지 내가 진짜 좋아해서 좋아한 건지 이것조차도 헷갈리고 제가 누군지가 제 정체성이 엄청 헷갈렸어요. 그래서 그게 헷갈리는 시기에 집을 꾸미면서 다시 찾았어요, 그거를. 아, 너는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이잖아. 너 이거 이때 샀잖아.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시간들 다시 찾아가면서 그때 제가 그 독립은 여행이라고 표현을 했던 게 집에서도 나왔고 관계에서도 헤어지고 그리고 회사도 그 시기에 그만둬서 저는 독립 3종 세트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그 공간을 꾸미면 회사에서도 나왔다 보니까 뭐 카페에 안 가도 좀 나한테 영감을 줄 수 있는 나만의 공간을 만들고 이게 되게 컸어가지고 진짜 다 의식적으로 만들었어요. 동선까지 생각해서 여기 딱 제 테이블, 제 책상에 앉으면 나무가 보여야 되고 그리고 뭐 LP 듣는 데를 기점으로 저기는 이제 노는 데고 이 뒤에는 저만을 위한 작업 공간이고 왜냐면 원룸이어가지고 그 구분이 이제 가구로 했는데 그렇게 의식적으로 좀 꾸미다 보니까 확실히 여전히 저한테 제일 안전하고 영감을 주는 장소라고 하면은 저는 저의 공간인 것 같아요. 공간을 꾸미면서 나 자신을 또 찾고 또 어떤 문이 닫히면 또 새로운 문을 또 열고 그런 것들이 되게 이야기가 재밌네요. 네. 그러면 오늘 콘서트 이걸로 마치고요. 저희 또 샴페인 먹고 시간 즐기다 가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단체 사진 한 장 찍어요.